안녕하세요. 전략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러시아 신병들이 이 전쟁터로 끌려갔죠. 지금 이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고 제2차로 또 모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왜 러시아 신병을 얘기했냐면 요즘 그 투기판에서 부동산 투기판에서 늦게 들어온 불인이들이 있잖아요. 이 불인이들, 그러니까 부동산 강사들 강의 듣고 늦게 들어온 불인이들, 이 사람들이 꼭 그 러시아 신병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급등장을 못 먹고 이 마지막 꼭지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여기서 이제 돈을 벌겠다고 그러는데 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이 이미 꼭지를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단톡방에서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정보들 받고 이제 물건을 사고 지방 아파트 투자하고 지산 투자하고 오피스텔 투자하고 아파트를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그러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산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심어주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당신들도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투자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나처럼 부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부동산 강사들 중에서도 여러 급이 있잖아요. 여러 급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잘하는 급들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질 않아요. 무분별하게 막 몇십 개씩 가져가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하나, 잠실에 하나, 아주 알짜배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초보 강사들은 이제 그 장에서 이제 돈 좀 번 초보 강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돈을 버는 건지 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산 가치만 몇십억 되면 그건 번 건 아니잖아요. 다 갭 투자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니까 이 불인이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돈 번 과정을 또 보고 실제 번 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서 따라서 막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자본이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1,000만 원짜리게 2,000만 원짜리게 하나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들어오는 불인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신병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투자하면 다 쫄딱 망해. 이제 벌써 망하는 꼴을 펴줬어요. 막판에. 얼마 전에 막 지산이 뜬다고 해서 지산 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분양권 급락했죠. 임대 안 나가죠. 자, 그래서 거의 마피에 날리거나 그냥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피스텔, 아파트 역시 무패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세금 빼주느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안 돼요. 투자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안 되고 내 본업에서 돈을 벌어야지. 예? 내가 회사를 다녀서 돈을 못 벌겠다. 회사 월급 가지고는 내가 부자가 안 되겠다. 자, 그래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해야지.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할 수 있고, 1인 지식 기업도 할 수 있고, 요즘 공유 카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유튜브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단 말이야. 무인 창업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버는 걸 나의 부를 늘려줄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수단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잘못 배워가지고, 초보 강사들이, 또는 부동산 강사들이 투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심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실패하고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꼭지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도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어요. 주식은 공매도로 칠 수 있지만 일반인 공매도로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어. 근데 항상 그 사이클을 보면 하락과 상승이 반반씩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투자에 매달리다 보면 상승장에 꼭지에 사서 하락에 던지는 역사이클을 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 그런 초보자들이 막판에 무대기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부동산 강사들이 다 그냥 단톡방을 만들어 놓은 거야. 월 2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단톡방들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강사 입장에서는
자꾸 뭐랄까요, 어떤 상품, 투자 상품을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손님들이 2만 원, 3만 원 내고 들어와서 단톡방에 들어올 거 아니야. 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금 어떤 투자 상품에 지금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못 번다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럼 하락장이면 이제 급 나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급 나가는데, 예를 들어 뭐 분양권 급 나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데를 막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 강사들이 가서 이거 사라. 이거 뭐 분양권 뭐 3억 가던 게 1억 같다. 1억 가던 게 5천 같다. 무피 같다. 막 사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부동산을 한번 하라 그러면 몇 년이 갈지를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거 사는 거 아니잖아. 대출받아 사는 거잖아. 금리가 이렇게 폭등돼 있는데 그 대출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보통 이 시장에 들어온 불인이들이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마치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아파트를 하나씩 살 정도로 막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거는 부동산 강사들이 어떤 심어주는 환상에 불과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개, 2개, 3개밖에 안 돼. 많아야 3개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는 3개 이상을 사면 안 되는 거야. 2개 이상을 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변동성장에 지금 전세가 안 나가서 지금 역전세 걸려가지고 전세 자금을 다 내줘야 되는데 못 내주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은 블로거를 보면 아주 또 교묘해졌어요. 그 부동산 이제 강사들이 막,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전세를 해결했다. 나는 전세 다 해결했다. 막 그렇게 또 마케팅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강사들은 노련하잖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잖아.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안 되면은 그냥 자기가 산 가격에 다 날려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자금 회전을 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해. 그 강사들은 마이너스에도 날려버린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결하고, 나는 또 임장 가야 된다. 그런 블로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내가 부자가 되는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재테크에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본질은 내 생업이야. 내 사업이야. 제가 투자를 30대부터 했잖아요. 저는 회사도 안 다니고 30대부터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27년을 겪어보니까 내린 결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벌면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 여유 있게 투자란 말이에요. 여유 있게 주식 사고, 여유 있게 뭐 땅을 사든지 아파트를 사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흔들릴 일도 없이 그냥 자산이 어느 순간 쭉쭉쭉쭉 늘어나. 어느 순간 그냥 늘어난다니까. 내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그리고 본업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봐요. 뭐가 걱정인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계속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만 해도 그냥 그 수입이 나면 1년에 1억 2천 버는 거야. 1억 2천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 벌면 2억 4천 버는 거야. 한 달에, 1년에. 그렇게 해서 10년을 해보라고. 그러면 20억이 넘어. 이자 빼고 뭐, 그거 가지고 또 투자하면, 예를 들어 그 번 것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면 30억, 40억이 되는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맞지.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적은 돈을 가지고 무피 투자, 마피 투자, 지방에 있는 갭 투자,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다 깨진다니까. 그리고 깨지게끔 만들어놔. 이 부동산 강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깨지게 만들어놔. 그냥 무분별하게 추천해주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이 몇 년간 하락을 한다고 해도 하락한다고 폭락한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냥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지.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블로그 쓰는 애들이 다 그런 거야. 조정받고 올라간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특히 뭐 조금 인지도가 있는 강사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뭐 잠실 재건축이 하나, 뭐 음마아파트 같은 거 하나, 목동 재건축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은 거야. 그렇게 옛날에 자기들도 무리하게 투자를 해봤거든.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다 박살나는 걸 많이 봤어. 욕심 부려가지고. 박살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알짜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얘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부동산은 잠시 조정받고 올라간다. 여기가 바닥이다. 금매 사야 된다. 그러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자산을 가격 방어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정은 짧고 금매물은 빨리 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고 보면 제가 그 생태계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냐고. 너무 잘 알아서 문제지. 자, 그런 거나 알고서 강의를 듣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하셔야 돼. 여러분도 그냥 못 모르고 이 세계로 들어가면 지금 밀려 들어오는 불인이들이 러시아 신병들과 같다라는 얘기야.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이게. 둔촌주공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둔촌주공이, 지금 우리 아파트, 소비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 중상층이에요. 서민도 아니야. 중상층의 입장에서, 중상층이면 한 5천에서 1억 정도 사이에 연봉이, 그 정도 받으시면 중산층이 아니겠어요? 대기업 단위로 1억은 나오니까. 자, 그 정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제 강동구에도 살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야. 강동구에도 살 수 없다. 사실 강동구가 대단한 동네는 아니잖아요. 강도 옛날에 말 그대로 주공아파트 있었던 데 아니야. 순 주공아파트, 3위가 아파트, 그런 말 그대로 중산층이 살았던 아파트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재건축하니까 사는 거지만 지금의 새로운 중산층들은 신규 진입이 안 되더라는 거야. 자, 왜 안 돼요? 우리가 분양 가격을 봤잖아, 일단. 자, 분양 가격도 높았고 우리가 13억에 분양하는데 3억이 13억에 분양하는데 13억을 들고 있는 중산층이 없잖아. 특히 30대, 40대 없잖아. 많이 가져야 7억 내지 8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반 50% LTV 50%를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84는 일단 대출도 안 나온다라는 거야. 연봉 2억 이하면 DSR 40% 규제에 걸려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연봉 2억을 받는 사람이 받는다 하더라도 월급까지 포함하면 한 800에서 1000을 내야 돼. 적게는 700까지 그렇게 내야 돼. 그게 가능하겠냐고. 연봉이 2억을 받더라도 세후 1,500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000만 원 내면 그 사람이 500 가지고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봉 2억이면 대한민국에서 0.5%야.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하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어. 연봉이 1억이라고 해봤자 월 700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못 낸다는 얘기야. 자, 이게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야. 이 둔촌동 주공 아파트의 문제는 우리 중산층이 이 아파트를 살 수 없다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러니까 둔촌 주공 그 조합에서 코딱지만한 아파트를 배정한 거야. 29제곱미터,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여러분 29제곱미터,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에 내 식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기가 쉽잖아. 고분양가에 그냥 신혼부부들 들어와서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그냥 혼자 솔로로 그냥 살만한 사람들은 또 있잖아. 근데 어쨌든 3인 가족, 4인 가족 중산층이 강동에 진입할 수 없다. 이건 뭐야? 분양가격의 버블이 너무 꼈다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 강동의 문제다. 이 둔촌 주공의 문제가 아니야. 둔촌 강동 전체의 문제야. 예를 들어 고덕 그라시움, 고덕 힐스테이트, 고덕 아르테온, 고덕에 있는 상일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있죠. 그거 최고가가 16억, 17억 같잖아.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살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해서 빚을 내서 산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래해야 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 지금. 딱 봐도 살 수가 없잖아. 8억을 융자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전세가 8억이야. 그냥, 그럼 8억 가진 사람은 8억 가지고 전세 살지. 그 8억 융자 받고 내가 거기다가 800만 원씩 은행에다 이자 내고 살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강동 고덕의 16억은 거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13억 6천, 고덕 힐스테이트가 12억 6천, 그렇게까지 떨어지잖아요. 자, 그럼 13억 6천은 괜찮냐? 자, 그거 사는 사람이 7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5억을 융자받아야 되잖아. 5억이면 또 한 400, 500, 그것도 한 400, 500 내야 돼. 이자. 그것도 거품이란 얘기야. 그럼 지금 거래는 되잖아. 그건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끔 사는 거야. 거래라는 건 꾸준하게 돼야지. 계속 돼야지. 예? 어느 순간 하나 딱 거래되고 안 되면, 그리고 또 그 가격이 내놨어. 계속 거래가 돼야지. 근데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가격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중산층이 이제 강동 진입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게 둔촌 주공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인정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 대고도 또 뭐 분양이 완판된다, 뭐 10만 청약설이다, 열심히 또 펌프제라는 언론가들하고 뭐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이 사태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10만 청약설은 무슨 개뿔 10만 청약설이냐고. 예를 들어서 뭐 모르고 뭐 이 스타일 13억 얼마에 분양해서 고득점에 청약이 당첨돼도 막상 계산기 두들겨 볼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내가 들어갈 때가 아니구나. 다 쏟아져 나온다니까. 그냥 받았던 물량들 다 쏟아져 나온다니까. 결국은 이제 무주택자들 아니면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미계약 난 거 줍줍으로 다 가져가든지 어떻게 되겠지만은, 문제는 이 중요한 것은 고득점자도 돈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강남과 비강남에서의 그 양극화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강남은 이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잖아. 30억 40억인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자, 근데 이제 강동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 강북에 있는 사람이 강동도 못 들어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금리가 내년에 10%대. 자, 요번에 베이비 스텝 했으니까 연말 정도면 상단이 8%대 돌파하는 시간 문제라는 거야. 자, 금융권에서는 연내 주담대 금리 상단이 9%까지 간다는 거야. 자, 어쨌든 미국이 빅 스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초에 한번 우리 더 올려야 된다고. 내년 초에 한번 올리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그냥 10%를 넘어선다. 자, 그렇게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이런 그 허들이 하나 있고, 앞으로 주택시장에. 자, 이런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금리 인상은 아주 부동산 시장의 악마 같은 이야기야. 악마 같은 존재야. 그냥 부동산 시장을 다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야. 전세시장, 매매시장 다 눌러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주말 막판에 나온 어떤 기사들 중에 그냥 6억 폭락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수원에서 하나 나왔고, 뒤에서 보겠지만 광명시에서도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청량리역에서도 하나 나온 거야. 6억이 떨어졌다. 자, 이거 6억이 떨어졌다라는 건 이건 완전히 버블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왜 6억이 떨어졌나 한번 보시죠. 일단 수원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시세가 3년 전으로까지 떨어진 아파트 단지가 속출했다. 그러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갔다. 2019년 가격으로. 자, 요즘 집값이 급락하는 지역의 수원구의 영통구예요. 지난달 영통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월 대비 2.97이야. 지난달 한 달 동안에 2.97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팔달구가 마이너스 1.2, 장안구가 0.94. 자, 여기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2019년도에 엄청난 갭 투자들이 들어갔잖아. 엄청난 갭 투자들이. 그리고 여기가 수원 영통구가 전세 가격이 세요. 왜냐면 이게 그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세다 보니까 갭 투자하기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요즘 역전세 걸렸잖아. 그러니까 갭 투자들이 그냥 매물을 쏟아내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6억씩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광명시라든지 청량리라든지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또는 분양을 했는데 그 가격이 미분양이 나는 거야. 근데 그 가격이 6억 폭락한 가격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보겠지만 청량리에서 17억 얻은 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 6천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옆단 그 인근에서 10억 6천에 분양을 하는 거야.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게 막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게 별로 인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격이 17억 갔던 거는 거품이 된 거지. 그 옆에 단지 가격이 바로 그 청량리 아파트의 가격이 돼버린 거야. 수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수원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빠지는 거야. 그동안 그 거품이 끼었던 그 분양권들의 프리미엄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가 미분양이 나고, 근데 그 미분양한 가격이 이 구축 아파트보다 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거야. 이런 구조로 지금 시장은 5억, 6억씩 폭락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3억 폭락했다고 사겠냐고. 지금 부동산 그 강사들이 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야. 금매 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몇 달, 한두 달 전만 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3억 날라간 거야. 3억 떨어졌다고 샀는데 6억 떨어진 거잖아. 그렇게 된 거라니까 지금.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원 영통구에 있는 광교중 X클래스 전용면적 8사가 19일에 12억 1천만 원. 여기는 광교니까 비싼 거예요. 영통구 중에서도. 자, 이전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18억 원이야. 그리고 5억 9천만 원, 뭐 1천만 원 빠지는 6억 하락했어요. 자, 이거를 18억에 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샀는지 모르겠죠. 뭐 돈이 남아들어서 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9일에 12억 1천만 원이었는데 16일에는 얼마였냐면, 물론 이제 층은 좀 더 좋은 층인데 13억 1,500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한 3일 간격으로 1억을 비싸게 산 거야. 자, 이렇게 집값의 차이가 며칠 간격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두를 일이 없어. 지금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가 없잖아.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실수요자만 사는 시장이야.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요라면 서두를 일이 없다니까. 내년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니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금리가 10%로 간다. 10%로 가면 여러분 집값 완전 폭락이야. 그때는 그냥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광명시 여기 최근에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이 광명 역세권은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쏟아지지 않았는데 여기도 5억 정도 빠진 집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일직동 광명 역세권의 대시양, 광명역 플랫 대시양 이달 중순 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대요. 자, 지난해 6월 최고가가 15억 2천만 원이야. 지난해 6월에. 자, 그러니까 5억 넘게 하락했죠. 자, 여기 전세가가 얼마 하겠어요? 잘해야, 초반에는 뭐 5억 했고, 잘해야 6억일 거 아니에요. 6억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세가는 6억인데, 매매가가 15억이다. 거품이죠. 뭐 이거 여기 뭐로 사냐고. 그냥 6억 주고 전세 사면 되지. 자, 9억 8천인데 전세가 6억이다.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지 않죠? 전세 살고 싶죠? 그러니까 매매가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9억 8천 돼도. 그냥 15억 2천이라는 가격을 보고, 야, 고점에서, 5억 떨어졌으니까 싸네 하고 살 뿐이지. 예? 이 고점 대비. 예? 이게 본질 가치는 아니라는 얘기야. 자, 보세요. 청량리 대장주 레미안 크레스티가 84 최고가 대비 6억 5천. 정도 폭락했대요. 전용면적 8사가 지난달 26일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이게 작년 9월 최고가가 17억 원. 청량리에 8사를 17억 원에 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강남의 그 아크로 리버파크가 40억 원인데 뭐 청량리 트리플 역세권, 쿼러블 역세권 된다는데 뭐 17억 정도야 되겠지라고 생각으로 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량리에 8사 사는 사람이 17억 원을 계속적으로 주고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청량리 부근에 사는 사람이 돈을 17억 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없다니까. 그거 다 융자받아 사야 되잖아. 이건 저금리 상태에서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가격이야. 그냥 꼭지 찍은 거야. 이분은 절대로 이거 회복이 안 돼. 자, 인근의 답신이동 레미안 답신리 리미드 카운티 전용 5구도 지난달 4일 이전 최고가 12억 8,500만 원이었는데 3억 떨어진 9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전세가가 잘해야 5억 아니겠어요? 그럼 9억 8천이면 50%밖에 안 되잖아, 전세가율이. 자, 9억 8천도 비싼 거죠.
비싼 거야.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냐? 거래가 안 됐어요. 어떤 바보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17억 오던 걸 6억 5천에 내놨겠어. 그죠? 뭐 한 2억, 3억 빼서 내놨겠지. 근데 그게 안 팔렸던 거지. 2억, 3억 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근데 또 급해졌고. 그런데다가 이 장이동에 자이를 분양하는데 이게 아마 분양가가 10억 5천 정도 그렇게 하는 거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뭐 요즘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그 가격 나오는 거 보고, 아, 이 정도에 팔면 팔리겠구나. 장이동 자이 분양받을 바에는 청량리 대장주, 레미안 크래쉬들 받는 게 낫겠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손님이 샀겠죠. 응? 자, 이 정도는 내놓으면 팔리겠다 해서 이 가격이 내놓은 거예요. 어떤 그런 그런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에 이제 집중적으로 빠지는 데가 세종, 대구, 수원, 화성, 광명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서울 수도권으로, 수도권은 이미 이제 빠지고 있고, 세종, 대구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서울의 강동의 고도, 그리고 이제 그런 청량리, 예? 그런 지역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야. 강북 노도강,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야. 예, 강남은 조금 덜 빠지고 있고, 마포 같은 데도 덜 빠지고 있고, 이제 그런 데도 다 빠지겠죠. 은평구는 많이 빠지고 있고, 이제 집값이 저렴했던 곳부터 막 빠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대출을 많이 받은 거야, 서민들이. 노동항에 들어갈 때 다 영끌했잖아.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많이 들어간대. 야, 그런 데서 집값이 빠지고 있다. 자, 이런 물량들이 2022년, 2023년에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자,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은 직격탄을 맞는 거야. 보통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주식은 바닥을 찍지만, 부동산은 경기 침체가 올 때부터 그냥 직격탄을 맞는 거야. 자, 요즘 거래 동향을 한번 보세요. 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5포인트 하락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26주째 연속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낙폭도 지난주 0.46보다 커진 0.52, 그리고 수도권 역시 0.61, 전주 대비 0.57 대비 계속 낙폭을 크게 하고 있어요. 계속 낙폭이 커지고 있는 거야. 서울의 그 매매 수급 지수가 70선이 붕괴됐어요. 68. 압도적으로 팔자율로 갔어. 압도적으로 팔자. 이제 사자가 멸종됐다 보시면 돼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0.88, 0.83, 0.74 급락을 하고 있어요.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강동구가 급락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0.57, 0.5, 그리고 영등포구 0.54. 서울은 전반적으로 다 약세예요. 다 약세. 강남구만 덜 빠지고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강남구가 크게 폭락을 하겠죠. 강남구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내년 돼봐요. 강남구가 본격적으로 빠질 때 이런 지역들은 한 번 더 크게 더 빠져요. 보시죠. 노도강에서 상계동, 노도강에서 빠지는, 얼마나 빠지나 보시죠. 상계동의 포레나 노원 전용 5구가 지난 11일에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대요. 마지막 거래가 지난해 8월 10억 원, 2억 3천만 원이 빠졌다. 이제 기본이 2, 3억이야. 월계동 꿈의 숲 SK뷰 전용 84가 지난 17일에 8억 원. 자, 거래됐고, 21년 9월 달에 11억 원, 3억이 빠졌다는 거. 자, 연끌은 사람들, 이제 원금이 다 날아간 거죠. 자, 노원구 중계동의 주공 2단지 전용 44, 지난 7일에 3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거래된 게 5억 3,500원, 1억 4,500원인, 1억 4,500만 원이 빠졌어요. 자, 그냥 날리고 있는 거야.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파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도봉구도 0.83 하락했는데, 창동에 있는 창동 주공 2단지 전용 41제곱미터, 지난 18일에 4억 원의 직거래, 지난 7월 직거래됐던 4억 9천만 원보다 9천만 원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4월, 그러니까 올 4월이죠. 6억 2,8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그때보다 2억 2,800만 원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4월 달에도 전문가들이 사라고 그랬죠. 금매물 샀는데 사고 나니까 2억 2,800만 원이 떨어진 거야. 응? 자, 이렇게 4억에 샀는데 이거 3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시장은 부동산이
예, 단기적으로는 잠깐 뭐 반등은 줄 수 있어요. 어느 시기에는 될 수 있어. 어떤 규제 완화가 나오고 어떤 추가 규제 완화가 나오면. 그러나 다시 하락, 장기 하락으로 가는 거야. 장기 하락. 자, 그게 몇 년이 갈지 몰라. 장기 하락으로 간다. 그렇게 말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가격대, 앞으로 전에 찍었던 가격대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가격대야. 대출받아서 살 수가 없잖아요. 금리가 딱 계산을 해주잖아. 3억, 4억씩 한번 대출 받아보세요. 그 이자가 얼만가. 내가 생활할 수 없는 그 실질 소득 감소가 되고 있잖아. 한 4억만 대출 받아서 가봐요. 옛날엔 투자자들이 뭐 자기 집 전세 주고 전세 대출 받아서 막 그 돈 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이제 그러지도 못해. 왜냐면 내가 한 3, 4억 대출 받으면 그 이자가 얼마냐고. 그러지도 못한다니까 이제. 그만큼 금리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지금 급격하게 빠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고덕동이에요. 고덕 센트럴 프로지오 전용 5구가 최고가가 12억 2천이야. 자, 4억 원 하락하면서 8억 2천에 거래됐다. 야, 4억 원 하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품이었죠. 전용 5구 12억 2천짜리가 이거 잘해야 뭐 4억 5천, 5억 그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그럼 이거 50%도 안 되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거기 전세 살던 사람이 이걸 사는 거거든요. 그 5억도 또 대출 받았을 거 아니야. 전세 대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3억밖에 안 될 거라고. 3억 가진 사람이 12억에 어떻게 사냐고. 못 사는 거예요. 3억 가진 사람이 8억 2천에 어떻게 사냐고. 못 사는 거야. 가격이 급등할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영끌해서 따라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급등할 때 영끌해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는 못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려면 결국은 전세와 매매가의 갭이 작아야 돼. 80% 이상 돼야 된다니까. 근데 어느 세월에 이거 80% 되겠냐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거 5억짜리가 뭐 7억이 언제 되겠냐고. 7억이 언제 되겠냐고. 지금 금리 상태로는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안 나가는 거야 지금. 다 월세 살라고 그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금리가 예전처럼 떨어지지 않는 한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어.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높아지지 않으면 매매가 되질 않아.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갭 투자도 움직이지 않지, 무주택자도 당연히 움직이지 않지. 아무도 안 움직여. 그때는 그냥 마음 편히 전세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서초구 방배동의 대우 효령 전용 84도 19일에 14억 9천만 원을 거래됐다. 최고가 대비 5억 거래됐다. 자, 강남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폭락 소식이 들려와요. 자, 강동 고덕에서는 국민평양 10억대로 떨어진 거래가 등장했는데 이달 초 상일동의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전용 84 지난해 8월에 16억 8,500 거의 17억 찍었죠. 자, 그래서 6억 원 내린 10억 8,500에 거래됐다. 여러분, 이 강동 고덕에 16억 8,500 이렇게 찍을 때는 이렇게 막 계속 찍고 있다고 하면 둔촌주공은 당연히 13억이면 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부동산 꾼들이 얘기하는 게 봐라. 16억 8,500이니까 3억 양도 차이, 매매 차익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강동 고덕 입지도 좋은데 둔촌주공 역세권인데 더블 역세권인데 싼 거 아니냐고 분양 받아라 하고 펌프질하는 게 이 16억 8,500원 50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가격이 아니라니까. 지금 10억 8,500으로 떨어졌잖아. 근데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질 확률이 있잖아. 지금 이거는 둔촌주공을 내가 이자를 내고 뭐 내고 해서 15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싼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예? 기존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10억 8,500 여기서 더 떨어지면 뭐 9억대도 살 수 있는데 그거 15억에 산다는 게 싼 거냐고. 싼 게 아니죠. 싼 게 아니라니까. 그 주변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집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실제로 다 찍어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싼 게 아니다. 둔촌주공 싼 게 아니다. 이 둔촌주공을 자꾸 그 부동산 강사들이 띄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장에서 막 그 많은 청약자들이 달려들어. 둔촌주공에 예를 들어 달려들어가지고 거 봐라. 주변 시세가 이 정도는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막 폭발적으로 인기 있으면 그 주변 아파트도 또 거래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죽어가는 불씨를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펌프질하는 거야. 그래서 펌프질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응? 자, 경기도 규제 효과를 했는데 여기서 경기도 규제 효과가 전혀 없죠. 자, 경기도 마이너스 6.61, 인천 마이너스 8.3, 수도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1, 0.61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고 매물은 더 쌓이고 있다. 광명시도 1%대 빠지고 부천시도 1.04, 안양, 양주시 다 1점대 완전히 폭락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 경기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 뭐 광명시, 안양, 뭐 부천, 양주 이런 데가 더 급락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융자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주변이 더 세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시장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전세 시장도 전국이 지난주가 마이너스 0.53이었는데 마이너스 0.59로 확대됐고 수도권도 마이너스 0.70이었는데 마이너스 0.81이 됐고 서울도 마이너스 0.59였는데 마이너스 0.73으로 전세 가격도 낙폭이 커지고 있다.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야. 자, 강북구는 마이너스 0.98, 송파구도 마이너스 0.95. 서울은 전세 가격이 지방보다 더 폭락을 하고 있어. 이 이유가 뭘까요? 자, 서초구 마이너스 0.81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 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54,927건, 열흘 전 55,940건에 비해서 1.2% 감소를 했대요. 그러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4.6% 줄어든 것이다. 매물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매매 물건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 혹시 규제 완화를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어떤 희망해를 돌려본 거죠. 자, 근데 규제 완화하면 지금까지 집값이 다 더 떨어졌잖아요. 서울도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 자, 문제는 전세 물건이죠. 전세 물건이 25일 현재 82,931건, 10일 전에 비해서 3.3% 증가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이 25일 현재 82,931건, 10일 전에 비해서 3.3% 증가했다. 특히 전세 물건 수는 52,504건으로 열흘 전에 비해서 3.7% 늘어났다라는 거야. 전세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금. 자, 전세 가격이 그래서 급락을 하고 있는 거야 서울이. 5억, 6억, 뭐 기본이 3억. 그냥 이건 금융위기급 폭락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금리다. 근데 금리는 내년도까지 계속 우상향인데 만약 10%가 된다고 하면 8%부터 10% 사이는 그냥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에 많이 떨어지면 금매물이 진짜 많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사야 되는 찬스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잠깐 반등하고 다시 장기 하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매수세는 줄고, 자, 그리고 문제는 내년은 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는, 연준에서도 거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준에서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을 50%로 계산하고, 우리는 뭐 작은 경색이니까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는 오는 거고, 자, 경기 침체는 완전히 부동산에 쥐약이 되는 거예요, 쥐약. 경기 침체가 오면, 말 그대로 일자리도 없어져. 자영업자 장사도 안 돼. 자, 이 집을 팔 수밖에 없어. 그 이자를 감당을 못 하잖아. 우리가 버블로 대출 이자를 이빨 받아 집을 샀잖아. 그러니까 집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 그냥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매수는 없고 압도적으로 매물이 그냥 압도적 매도 우위가 되는 거야.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68인데 이렇게 되면은 60 초반 또는 50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잖아요. 2023년도는 최악의 부동산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